날이 좋은 날 제 동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이 가기 전에 좋은 일 한 가지는 생기겠죠? 일부 중년의 집 마련 이야기. 중년이 되면 집 문제는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정과 가족의 미래와 직결된다. 아이들의 학업, 부모님의 건강, 은퇴 후 생활까지 고려하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된다. 많은 중년이 청약저축을 시작하지만 혼자만의 부담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금액을 매달 넣어야 하는데 내 힘으로 가능할까? 혼자서 고민하다 보면 마음이 무겁고 시작조차 망설여진다. 그런데 최근 바뀐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 공제 가능이라는 사실이다. 부부가 함께 청약저축을 활용하면 한 사람만의 부담이 아니라 가족의 공동 노력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마음 한켠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 2부 청약저축, 우리에게 주는 의미. 청약저축은 단순히 집을 사기 위한 통장이 아니다. 매달 조금씩 모아가는 과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습관이 된다. 아이의 교육비, 은퇴 후 생활비, 혹은 부모님 돌봄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년에게 청약저축은 재정 계획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다. 배우자 공제가 가능해지면서 단순히 한 사람의 통장이 아닌 가족의 자산 관리 도구로 바뀌었다. 서로의 저축을 합치면 월 부담은 분산되고 미래 집 마련 계획도 현실적이 된다. 3부 실제 사례, 함께하는 청약저축. 예를 들어 김 씨 부부는 아이 둘을 키우며 서울 근교로 이사 계획을 세웠다. 혼자라면 부담스러웠을 청약저축 금액을 부부가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부부는 매달 조금씩 모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같이 하면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겠지? 서로에게 기대고 협력하면서 금액 이상의 심리적 안정감과 성취감을 느낀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재정적 효용을 넘어 가족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사부 중년층에게 청약저축이 중요한 이유. 중년에게 집 마련은 단순한 재산 축적이 아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거주, 자녀 독립 이후 생활 기반, 부모님 돌봄과 연결된다. 청약저축은 이러한 미래를 계획하는 심리적 안정 장치가 된다. 배우자 공제는 이러한 계획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하게 만든다. 혼자 모으는 것보다 부담이 분산되고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아진다. 중년에게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꾸준함과 계획성이다. 5부 정서적 공감,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 준비. 청약저축은 금액과 수익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년에게는 가족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배우자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매달 조금씩 모으면서 아이들의 교육, 은퇴 후 생활, 부모님 돌봄까지 함께 논의하는 경험이 쌓인다. 서로의 노력과 계획이 시각화되는 순간 우리는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마음이 안정감을 준다. 청약저축 통장은 단순한 통장이 아니라 가족의 희망과 미래를 담은 그릇이 된다. 6부 청약저축 활용 전략.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 부담 분산. 혼자 모으기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도 부부가 함께하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다. 장기적 계획과 목표 설정. 집 마련 목표 시점, 위치, 금액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춰 저축 금액을 설정한다. 정기적 점검과 수정. 생활비,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계획을 점검하고 조정한다. 심리적 안정 확보. 청약저축 통장을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불안감이 줄고 재정적 결정을 보다 침착하게 내릴 수 있다. 7부 청약저축과 삶의 정서. 중년층에게 재정 계획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다. 청약저축은 삶의 안정과 미래를 지키는 실천이다. 배우자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매달 조금씩 모으며 미래의 집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경험은 큰 심리적 위안을 준다. 이 통장은 단순히 금액이 쌓이는 곳이 아니라 가족의 희망과 기대, 미래를 향한 믿음을 담는 공간이다. 8부 중년의 지혜로운 선택. 청약저축과 배우자 공제 혜택을 알게 된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준비할 수 있구나. 중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함께 계획하며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전문가의 조언과 이웃의 경험을 참고하며 자신과 가족에게 맞는 최적의 청약저축 전략을 세운다면 금전적 부담보다 심리적 안정과 가족의 결속을 더 얻을 수 있다. 부부 배우자 공제 활용 방법. 청약저축은 이제 배우자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중년 부부가 이 혜택을 활용하면 단순히 한 사람의 부담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재정 계획으로 확장된다. 부부 계좌 분리 및 합산 전략. 각자 청약저축 통장을 유지하면서 공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부부 합산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단순 저축 이상의 효용이 생긴다. 공제 한도와 조건 확인.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저축이 가능하다. 정기 점검과 조정. 매년 공제 대상 및 금액을 확인하며 계획을 조정한다. 생활비, 예상 지출, 주택 가격 변동까지 고려하면 더 안정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10호 월별 저축 시뮬레이션. 중년 부부가 청약저축을 시작할 때 월별 저축 계획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 월 급여와 생활비를 고려해 현실적인 금액 설정. 배우자와 분담할 금액과 각자 부담 비율 조정. 추가 소득이나 보너스를 활용한 보충 계획 수립.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매달 얼마를 넣을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목표 달성 시점까지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꾸준히 저축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11부 중년 맞춤 목표 설계 체크리스트. 중년층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삶 전체를 고려한 목표 설계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보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이 가능하다. 목표 주택 위치 결정. 자녀 학교, 직장, 부모님 거주지, 생활 편의시설 등을 고려. 목표 주택 유형과 크기 설정. 은퇴 후 생활을 고려한 실용적 공간 확보. 월별 저축 금액 설정. 배우자 공제를 포함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 계산. 예상 지출과 비상금 확보. 생활비, 교육비, 건강관리 비용 등을 포함. 정기점검 일정 수립.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저축 상황과 목표 달성률 확인. 심리적 안정 확보 전략. 매달 저축 후 목표 달성 현황을 시각화, 가족과 공유. 12부 생활 속 적용과 실천. 청약저축은 단순히 통장에 돈을 넣는 것이 아니다. 중년층에게는 생활 속 실천과 가족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매달 일정한 날에 자동 이체 설정. 배우자와 저축 진행 상황 공유. 생활비나 예상 지출 변동에 맞춰 저축 금액 조정.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단순 금액 이상의 심리적 안정과 미래 계획이 구축된다. 13부 청약저축과 정서적 가치. 청약저축은 금전적 혜택만이 아니다. 중년층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습관, 가족과의 협력,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면 혼자가 아닌 가족 공동의 계획이 되며 매달 조금씩 모으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이 통장은 단순한 통장이 아니라 가족의 희망과 미래를 담는 공간이 된다. 14부 마무리. 중년의 지혜로운 선택. 중년 이후 집 마련은 단순히 금전적 문제만이 아니다. 가족과 함께 계획하고 매달 꾸준히 실천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청약저축과 배우자 공제 혜택을 활용하면 부담을 분산하고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중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족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며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과 준비는 단순히 집을 마련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 바로 삶의 안정과 평온, 가족의 결속을 지켜주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15부 중년의 주거 불안과 청약저축. 중년이 되면 집 문제는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과 연결된다. 자녀의 교육, 은퇴 후 생활, 부모님 돌봄까지 고민하다 보면 주거 안정은 마음 한켠의 불안과 직결된다. 청약저축은 단순히 집을 사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마음을 조금씩 안심시키는 과정이 된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준비하면 미래의 불안이 줄어들겠지. 중년에게 이런 마음의 안정은 금전적 효용 못지않게 중요하다. 배우자 공제가 가능해진 지금 중년 부부는 이 준비를 함께 나누는 경험으로 바꿀 수 있다. 혼자서 감당하던 부담을 두 사람으로 나누며 심리적 스트레스가 완화된다. 한쪽이 지치거나 계획을 놓치더라도 함께하면 다시 회복할 힘이 생긴다. 16부 배우자 공제, 삶의 전략이 되다. 배우자 공제는 단순한 세금 혜택이 아니다. 중년의 삶 속에서는 가족이 공동으로 목표를 세우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서 서로 역할을 나눈다. 한쪽은 통장 관리, 다른 쪽은 생활비와 저축 조율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재정 습관과 생활 방식을 이해하게 되고 함께 계획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경험이 부부관계를 강화한다.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면 금전적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심리적 안정도 얻는다. 우리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 미래도 덜 불안하다라는 마음이 생긴다. 17부 실생활 적용 사례. 김 씨 부부는 서울 외곽에 살며 자녀 교육과 은퇴 준비를 동시에 고민하고 있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청약저축 통장에 넣으면서 배우자 공제를 활용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매달 저축액을 조율하고 생활비를 함께 계획하면서 점점 편안해졌다. 특히 배우자가 함께 공제를 적용받으면서 부부가 하나의 팀으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느낌이 생겼다. 결국 몇 년 후 예상보다 빠르게 목표 금액에 도달하면서 단순한 금전적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미래를 준비했다는 정서적 성취감을 얻었다. 18부 중년층의 심리적 안정과 청약저축. 중년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이다. 매달 저축을 꾸준히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급작스러운 생활 변화나 경제적 부담에도 흔들림이 적다. 배우자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준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작은 목표라도 함께 달성한다는 경험은 큰 힘이 된다. 청약저축 통장은 단순히 금액이 쌓이는 공간이 아니라 중년 부부가 서로를 믿고 협력하는 증거가 된다. 19부 장기적 목표와 계획. 중년에게는 단기적 계획보다 장기적 목표가 중요하다. 집 마련은 단순한 재산 축적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의 안정과 연결된다.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면 장기 계획을 보다 현실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각자의 통장을 유지하면서 합산 혜택을 받거나 필요시 일부 금액을 조정하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목표 달성까지 꾸준함과 현실적 접근이다. 급하게 서두르거나 단기적 변동에 흔들리기보다는 매달 조금씩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핵심이다. 20부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 설계. 청약저축은 가족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목표를 점검하고 아이 교육과 은퇴 계획을 논의하며 부모님 돌봄까지 고려한다. 이런 과정에서 단순한 금전적 준비를 넘어 가족의 결속과 심리적 안정이 생긴다. 매달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목표 달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경험이 쌓인다. 청약저축 통장은 단순한 돈이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지키고 함께 준비하는 상징이 된다. 21부 실전 팁과 전략.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 부담을 분산하고 세금 혜택을 누린다. 현실적인 월별 저축 계획 수립. 생활비, 예상 지출, 비상금까지 고려해 현실적인 금액 설정. 정기적 점검과 목표 조정. 수시로 계획을 점검하고 필요시 금액을 조정해 꾸준함 유지. 심리적 안정 확보. 목표 달성 현황을 시각화하고 가족과 공유하며 심리적 동기부여. 22부 마무리. 중년의 현명한 선택. 청약저축과 배우자 공제 혜택은 단순한 금전적 수단이 아니다. 중년에게는 심리적 안정, 가족과의 협력, 미래 준비라는 가치가 더 크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며 장기 계획을 점검하는 것. 이 과정에서 금액 이상의 삶의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결국 청약저축은 단순히 집을 마련하는 통장이 아니라 중년의 삶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가족을 지키는 도구가 된다. 날이 좋은 날 제 동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이 가기 전에 좋은 일 한 가지는 생기겠죠?